경기도 고양시에서 노후된 온수 수송관이 터진 지 일주일 만에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낡은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연이어서 반복되는 온수관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지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을 지낸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송창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고양시에 이어 이번에는 목동에서 터졌는데요. 목동에서 터진 온수관은 33년 된 거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처음 지어질 때 그러면 몇 살 된 겁니까? 그렇죠. 우리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열송수관 대부분이 언론에서 나오신 바와 같이 1970, 80년대에 만들어진 노후 도시 기반 시설로 이미 한 30-40년 다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고요. 예. 일반적으로 통상 원수관의 기대 수명은 40년이지만 예. 주변 습도라든가 또 접합부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조기에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사고 지역 인근은 보통 연약 지반에 속하고 또 최근 공사 등으로 매설된 온수관에 충격이 가해져서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온수관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터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꼭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아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온수관을 수킬로미터를 접합 없이 시공은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수관을 중간중간에 용접이라든가 볼팅이라든가 이렇게 접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용접 부위는 금속의 전이차 때문에 부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한 도심지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수위가 많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으로 인해서 최근에 도시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이런 싱크홀이 발생하면은 그 관과 관 접합 부위에서 아무래도 응력이 집중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접합에 결함이 생기다가 특히 요즘에 최근에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온수 수요가 높아지고 그 온수 수요가 높아지면 그 수압을 높여줘야 먼 곳까지 온수량이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합 부위에서 결함 부위에서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풍선을 바람이 적게 분 상태에서 바늘을 갖다 대면 터지지 않지만 풍선을 가득 부른 상태에서 바늘을 갖다 대면 터지는 것처럼 예. 수압이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추워지고 그리고 온수량이 높아지면 또 수압을 높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낡은 온수관이 부식되면서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사고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백석에서 터진 온수관이 27년 됐다고 하고, 이번 온수관은 33년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 백석역에서 온수관 터졌을 때 정부에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일주일 만에 또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특히 오래된 노후관을 주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전면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엔지니어 대학에서 몸담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약간 의구심이 나는데요. 예. 지금까지 온수관의 조사는 열 화상 장비로 지상 온도를 확인한다든가 육안으로 도로 등 지상 바닥의 균열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온수관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온수관이 매설된 심도의 집안 정보뿐만 아니라 온수관의 매설 시기 또 주요 누수의 원인인 접합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전면 조사 시 유지 관리 측면을 고려해서 주요 관로 지점에 센서 등 또 안전장치 또 점검부 등을 설치해서 비상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전수조사는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아무래도 그건 좀 원발에 좀 심하게 방송 중에 원발에 오줌 누는 식이고 저는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겉만 점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언론 보도에 보면 이 온수관 지하 매설이 어디에 어떤 게 묻혔는지 제대로 된 지도도 없다고 하는 얘기는 맞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하 시설물 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 매설물 측량에 의한 정확한
지하 시설물 지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도 땅 속에는 쉽게 설명해서 수많은 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온수관이나 가스관이나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거미줄처럼 묻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이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 백석경 온수관 파열 때는 사망자까지 나왔고 이번은 네. 그 아파트 단지에서 터졌기 때문에 네. 그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를 했거든요. 네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네. 이렇게 되면은 매년 겨울마다 겪어야 된다 이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이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근본 대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우리 지하 미해설물뿐만 아니라 최근 각종 재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KT 예. 통신구 화재라든가. 또 철도 탈선이라든가 예. 이런 우리는 이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재난 전문가인 울리백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했거든요. 예. 특히 현대 사회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도화, 과학화,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재난의 발생 빈도 역시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 양상이 복잡하게 되고 그 피해는 대규모화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산업사회 이전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즉 생존이 주 관심사였다면 현대사회는 문명의 혜택은 받지만 이 빈발하는 각종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불안사회라고 독일의 울리백 선생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지하 미해설물 사고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런 재난에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국민 스스로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고양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혹시 뭐 30년 이상 된 온수관은 전부 다 전면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이제 너무 침소봉대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40년 이상 돼도 굉장히 건전한 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교체할 부분만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KT 통신구 화재 때 보니까 네. 통신이라든가 방금 우리가 말한 온수,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지금 매설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으면 네. 하나의 사고로 연이어서 다른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굉장히 도미노 현상처럼 이것을 우리가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한 재난, 복합 재난이라고 저희들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 지하시설물 재난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을 우리 KT 화재 같은 경우에 주변에 병원도 오스톱이 됐죠. 은행도 오스톱이 됐죠. 모든 게 오스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들은 이런 불확실성 사회에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였고요. 자, 이번에는 당시 사고가 어떻게 벌어진 건지 현장에 계셨던 주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동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이재식 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던데 계속해서 뛰어다니신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 뛰어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다 복구가 됐나요? 지금 복구 현장에 이제 일부, 배관 연결만 한 상태에서 가설 흙만 조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가설 상태고 완벽히 복구는 안 된 거군요? 그러니까 배관 연결은 이제 완벽히 됐고요. 예. 보도블록 같은 것만 쌓아 올리면 되겠네요. 흙만 지금 조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보도블록은 아직 덮지 못했고요. 예. 처음 사고가 주민 신고로 들어갔다고 알려졌는데 물기둥이 치솟았습니까? 아침에 8시 한 반경에 뜨거운 물 전기가 확 솟아오르는 그런 내용을 이제 주민이 목격해가지고, 그래서 신고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현장에 쫓아갔었죠. 예, 그리고 복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곳에서 또 온수관이 터졌다고요? 예, 133동의 1, 2라인에 문제가 터져서, 그걸 이제 복구를 또 해서 이제 연결을 했는데,
또 그 옆에 있는 그 4, 5라인에 또 다른 데서 또 터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새벽 뭐 3시까지, 예, 그 공사한다고 뭐 이 추운데 막 전 주민들이 들들들 떨고 막 난리가 났었죠. 아침부터 그러면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한 17, 18시간 동안 온수가 끊긴 거네요? 예, 3시에 이제 공급을 했죠, 예. 예. 지금 이 사고가 난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 예. 굉장히 불편했겠습니다. 예, 뭐 말도 못하고 저 항의 전화가 뭐 여러 수백 통 전화 오고 말도 못하게 뭐 불만이 예, 굉장했죠. 예. 그 회장님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하고 만나보셨나요? 예, 지금 에너지공사 그 사장하고 본부장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지금 미팅 방금 끝났습니다. 그 김성희 국회의원하고 예, 관계 또 시의원 구의원들 한국당 시의원 구의원들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예, 그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 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근본적인 대책 회의를 방금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원인하고 대책이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 원인은 이제 그 30년 유효기간 이 간에 대한 유효기간이 30년 쓸 수 있는 기간인데 지금 30년이 넘은 유효기간이 넘은 그런 이제 간이 아직까지 1단지 아파트 밑에 묻혀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파열이 됐고 지금도 요소에 지금 그 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걷어내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안 터진다고 지금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SH공사 사장 보고 그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SH공사의 책임성이 있는 그 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내년에 뭐 예산이 뭐 한 30억 정도 잡히가 있는데 그 부분을 뭐 걷어내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지금 내일이라도 터지면 어떡할 거냐, 문제 아니냐, 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내일 당장 한다는 그런 확답은 못 받았고요. 예. 어쨌든 계획을 잡아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지금 어쨌든 온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씻는 거는 당연히 안 됐을 거고요. 예. 난방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전부 다 그 난방이 다 문제가 돼가지고 추워서. 아이고, 예. 여러 수천 명들이 떨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은 성인들은 그렇다 치고 그 아이들이나 그 노인들 있으면 굉장히 건강에도 염려가 됐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고 이제 항의가 막 있어가지고 전기 장판을 공급을 하고 그래서 옆에 인근 복지시설에 그래 이동하게끔 안내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했죠. 예. 어쨌든 지금은 온수가 나오고 난방도 되는 상태죠? 예, 지금은 완료를 해서 일단 연결해서 조치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조금 더 지켜보죠. 예, 그래서 지금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주 메인 간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또 단지에서 관리하는 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 30년 전에 이 해난 오래된 그 간들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간과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간들을 구분해가지고 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있었던 이재식 목동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습니다.